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갑신정변과 이후의 정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신정변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러한 이제 사건의 명칭이죠. 갑신정변을 누가 일으켰는지, 왜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갑신정변을 어떻게 되었는지, 그 변화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같이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갑신정변의 배경. 청나라가 뭐 했다? 내정 간섭을 너무나 강화했더라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바로 그 이전의 사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882년에 있었던 임오군란 되겠죠. 자, 임오군란이 일어났어요. 왜? 너무나 이런 개화하는 거 난 벌하지 않아. 게다가 개화 정책을 하면서 별기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군대가 너무 차별을 받았죠. 급료도 너무 많이 밀려 있고 밀린 거 그나마 조금 받았더니 막 뭐 섞여 있고 그래 너무 불만이 많았더라라는 거 결국에 그래서 난을 일으켰고 이거 누가 와서 정리해요? 청나라가. 그러니까 결국 그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해진 겁니다. 아,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 왜? 개화파 입장에서는요. 빨리빨리 개화를 하고 싶어하는 세력들도 있겠죠. 그게 누구? 바로 급진개화파 세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청나라의 이런 간섭 심해지고 게다가 임오군란 자체가 일어나니까 정부에서는 또 난 일어나면 어떡해?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온건개화파 그리고 민씨 정권이 소극적으로 펼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야, 빨리 신나게 바꿔야지. 이게 뭐냐.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거죠. 자, 이 갑신정변은요. 바로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그러한 정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역시나 급진적이죠. 별로 크게 준비를 하고 난 것도 아니었고 게다가 또 너무 급하게 일어나다 보니 뭔가 좀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정말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더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자, 급진개화파가 진짜 빨리빨리 하고 싶어. 누구처럼? 일본처럼. 그래서 빨리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실패합니다. 개화 자금이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잘 되지 않아서 이게 좀 약간 이 급진개화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뭔가 딱 빌려와가지고 이걸로 하자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민씨 정권과 온건개화파가 이제 어떻게든 당호정 같은 걸 발행해서 극복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급진개화파는 그냥 뭐 빌리려고만 했던 약간 이렇게 좀 성향이 달랐던 이렇게 자세하게는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급진개화파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려다 실패했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급진개화파가 빠르게 우리가 정변을 해야 된다. 민씨 정권 너무 소극적이라 싫고 청나라 내정 간섭도 싫고 우리 벗어나자. 그래서 빠르게 근대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봤더니 와, 근대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우정총국을 연다고 축하 파티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 애들 다 모였잖아. 그러니까 한 방에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켰더라라는 거. 그래서 민씨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고 개화당 정부, 우리 이런 정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혁신정강 14개조까지 딱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정부는 쫄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임오군란 때 도와줬던 그들을 다시 불러야지. 청나라 군대를 이렇게 또 부르게 됩니다. 결국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끝나고 3일 천하라는 그런 오명을 이제 얻게 되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일으켰던 급진개화파 세력 누구? 김옥균이라던가 박영효라던가 이런 세력들이 있겠죠. 다 어때요? 여기서 이제는 뭐 활약할 수 없어. 일본으로 망명을 가거나 살해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자, 이 갑신정변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열렸다라는 거, 요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러면 거기 얘네들이 말했던 것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첫 번째, 그냥 얘는 청나라가 우선 싫잖아. 내정 간섭하니까 청나라와의 관계 끝내라. 그리고 신분제를 없애자. 와우,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제 백성들한테 일단 와닿지 않아요. 백성들은 사실 이때 원했던 게 뭐야? 토지제도 이런 걸 개혁하는 거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아쉽게도 없더라라는 거. 그러니 백성들이 이런 거 지지할까요? 잘 지지 안 하죠. 그죠? 모르죠. 관심도 없죠. 그리고 이때는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얘네가 이거 했다는 게 막 소문이 일파만 퍼지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지지 기반이 많이
부족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3일 만에 실패했죠. 자, 그리고 얘네가 원했던 건 재정에 일어나 요거 되게 잘 나옵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게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니까 이게 돈 관리가 잘 안 된다. 돈 관리를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 그때 하는 게 바로 호조였습니다. 호조. 우리 2호 예병 형공 해가지고 원래 조선엔 6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호조. 이름부터 뭔가 호주머니 같은 느낌 있잖아. 그치? 호조가 원래부터 약간의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재정 담당 부서인데 여기로 무조건 다 통합을 좀 시키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토지에 관한 세금을 매기는 법을 개혁하기라고 얘기는 해요. 그게 지조법인데 근데 지금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토지를 내가 갖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개혁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지조법은 토지에 매기는 뭐라고? 조세. 그래서 토지 조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산공국이라고 해서 이제 상업을 조금 관장하는 기구를 없애서 자유롭게 상업을 시켜야 그래야 이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뭐 얘기하면 뭐하니? 3일 만에 실패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내용이 나중에는 가보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반영되었는지 그거는 또 우리가 가보개혁 정리를 또 해볼 거지만 어쨌든 너무 정말 연계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의미가 있기는 있는 사건이에요. 3일 만에 실패해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지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또 뭐 갑신정변 결국 망했잖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첫 번째, 우리 한성조약 체결해요. 왜? 이때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 일으키고 이제 막 주변을 공격하는 와중에 자, 일본 애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일본 내 배상금도 지불했고요. 일본 공사관도 무너져서 이거를 새롭게 만드는 신축 비용까지 부담합니다. 너무 슬프죠? 너무 슬퍼.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진짜 더 잘 나오는 건 바로 이겁니다. 텐진조약. 텐진은 어디예요?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예, 중국입니다. 이 중국에서 우리가 맺은 거 아니에요. 중국과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 이게 뭐냐면 그 이전부터 계속 일본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모군란 때도 갑신정변 때도 청나라 군대가 와서 정리를 하는 와중에 결국 계속 이런 사건들 때문에 자신들의 피해를 입거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강수를 둔 거죠. 야, 너희들이 군대를 보낼 때에는 우리한테도 알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청나라와 일본 군대를 우선 동시 철수를 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군대를 파병할 땐 좀 사전에 통보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청나라 군대가 또 파견돼요. 그때 결국 일본군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안에서 청일전쟁 일으키죠. 이게 언제? 바로 동학농민운동 때고요. 바로 이 갑신정변 10년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884년도에는 갑신정변, 1894년도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더라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연도 외우라는 말씀은 잘 안 드리는데 그래도 여기는 정말 중요한 연도들이 있는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여기 정도는 꼭 그래도 알아두시면 앞으로 시험 문제 풀거나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1882년에 이모군란, 1884년에 갑신정변, 1894년에는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그리고 가보개혁까지 정말 많죠. 1894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185도 중요하고 1896도 중요합니다. 정말 여기, 정말 이 부분, 정말 몇 년 안 되잖아요. 정말 여기에서 정말 급속하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시험 문제 바치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이모군란과의 공통점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왜? 청이 또 와서 정리해주니까 청나라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슬픈 현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물어보고 싶은데 요 자료가 나올 수 있겠죠. 바로 갑신정변 진행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더 크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어쨌든 많이 커졌네요. 네, 급진계합파의 실로 나와져 있죠.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뭐만 보면 돼? 우정총국 있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정변의 발생지 나왔잖아. 그치? 아, 그러면 이거랑 관련해서 이건 뭐예요? 아, 갑신정변이구나 라는 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어디로 갔는지 안 중요해. 그냥 이게 뭔지 이 자료가 뭔지만 보고 아, 이게 이모군란
주장과는 다르게 이렇구나라는 거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 한번 볼까요? 그래도 의미 있다 그랬죠? 근대적인 정치 사회 체제를 추구했다라는 거. 그런데 아쉬운 점이 위로부터의 개혁이야. 왜? 이들이 급진 개화파들이 백성 아니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아니고 관리들이 일으킨 거면 다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일으키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죠.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겠지만 이건 당연히 위로부터의 개혁 되겠습니다. 자, 아쉬운 점 뭐? 토지개혁 소홀. 이것만 했어도 백성들이 좀 진짜 지지해줬을 텐데 이런 내용은 없었고 그냥 지조법 정도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했던 게 또 아쉽죠. 일본이 솔직히 차관도 빌려주지 않았는데 군사력을 나중에 내어줄게라는 그런 비밀 약속을 하기는 했었어, 이전에. 근데 결국 안 빌려줬죠. 그죠? 원래 그런 건데 그걸 너무 믿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슬픈 현실. 그래서 결국 민중의 지지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일본의 그러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큰 한계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이들은 모두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좀 잘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분이죠. 김옥균. 좀 약간 많이 보셨던 아마 사진일 수 있어요. 뭐 다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잖아. 그래도 요렇게 요거 쓰고 있는 요 아저씨만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문제들이 생겨났는가? 자, 1885년도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문도 사건입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요. 이제 청나라 세력이 너무 조선에서 커졌단 말이야. 근데 이미 조선을 노리고 있던 애들은 청뿐만이 아니잖아요. 자, 조선이 있으면 청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 위에 러시아까지 계속 조선을 진짜 이렇게 내가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청이 너무 커졌네. 러시아 입장에서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겠죠? 자, 그래서 조러 비밀협약이 추진되고 우리도 나름 입장에서는 너무 청세력 커지는 게 싫으니까 러시아랑 좀 더 손을 또 잡아보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러시아랑 이렇게 조선 이런 일들이 벌어져 러시아 너무 싫어했던 애들이 바로 영국이에요. 자, 아시아 대륙이 있다면 이미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러시아가 쉽게 내려올 수 있었지만 영국은 사실 쉽게 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또 이 아시아 대륙의 서쪽에서는 계속 영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조선의 한 섬에 들어와요. 그 섬이 바로 뭐예요? 거문도. 영국의 아주 검은 그런 속내가 보이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거문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국이 배 타고 들어와서 가깝잖아. 거문도. 그죠? 그래서 여기를 거문도를 점령을 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영국의 목적은 뭡니까? 조선을 먹겠다가 아니에요.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럼 러시아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와? 얘네들은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찾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선 내에 청나라 세력이 커지면 지들이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조선이랑 힘을 맺는데 우리도 자꾸 청한테 도움을 우리가 요청해놓고도 얘네 세력이 커지니 부담스러워서 러시아랑 이렇게 비밀 협약을 추진을 했던 거죠. 네,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기는 맺었지만 뭐 당시의 바로는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맺어졌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너무 이놈 저놈 다 들어오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죠. 와우, 이렇게나 크게 열리다니? 자, 너무나 많죠. 여기 보시면 이제 독일, 뭐 프랑스, 청나라, 영국, 일본. 와우, 너무 많이 와서 다 난리 부르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조선이 너무 위치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강국들에 둘러싸인 너무 위치상으로 어찌 보면 되게 참 좋은 요충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도 유럽에 있는 나라를 본따서 좀 중립국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유길준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부영사였던 부들러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중립화합시다. 우리가 어느 세력에도 치우치지 말고요. 중립국이 되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긴 했어. 실질적으로 당연히 안 됐겠죠. 됐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일제강점기 안 겪었겠지? 그래서 중립화론은 그냥 등장만 했다라는 거. 그래서 부들러와 유길준이 그랬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벌어지게 되겠죠.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제 또 정리하기 위해 또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나중에 누가 들어와? 일본군도 들어와. 무슨 조약? 텐진 조약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군도 들어오니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결국에는 청일전쟁을 일으켰고요. 여기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조선에서 청나라는 이제 아웃되어 버렸던 거죠. 이때의 조약이 바로 뭐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자,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거고요. 배상금 지불해라. 거기에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도 내놔라 했는데 어머 이렇게나 많은 걸 가져간다고 하고 러시아가 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일본 세력이 또 커지니까 얘네 견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친구를 둘 데리고 와요.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을 데리고 와서 삼국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랴오둥 반도는 이제 좀 가져가지 말아라. 왜냐면 랴오둥 반도가 여기거든요. 여기. 러시아랑 좀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못 먹게 했고 요 밑에 있는 타이완만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압박해서 랴오둥 반도는 돌려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 삼국 간섭의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 입장에선 어때? 러시아에게 좀 기댈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는 왠지 좀 그리고 또 서양 세력이니까 우리보다 좀 더 중립적일 것 같고 괜히 막 이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정부가 러시아에게 기대기 시작해요. 민씨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씨는 제거되는 거죠.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변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모군란에서부터 갑신정변으로 갑신정변에서 다시 이렇게 조선 중립파론 살짝 나오고 거문도 사건도 살짝 나왔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동학농민운동 일어나고 청일전쟁. 그리고 나 시모노세키 조약, 삼국 간섭, 그 다음에 을미사변까지. 그리고 나서 아관파천까지. 이렇게 해서 1882년도부터 1896년도는 정말 주옥 같은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서 진짜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각각이 어떤 인물들이 중심되고 이런 것들, 특히 조약들 정말 잘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거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요 밑으로 가서 자료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면 혁신정강 14개조의 내용 나와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 나와져 있냐면 청나라에 간 대원군을 빨리 돌아오게 하래. 어머, 얘네 무슨 뭐 위정척사야? 왜 이런 얘기 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얘가 청에 가 있으니까 자꾸 더 우리를 간섭하는 거 아니겠는가? 돌아와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벌 폐지, 인민평등 이런 내용 얘기합니다. 이거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인민평등 이런 내용 나오고 노비 문서 없애고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어디에 반영돼? 가보개혁에 반영이 돼요. 공통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조법. 이건 뭐야? 토지개혁은 아니야. 너무 아쉬워. 토지를 매기는 세금만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곡도 중단해라. 해상공국을 혁파해라. 이런 내용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재정을 호조가 관할해라. 이거 나중에 가보개혁이랑 구분하기 좋아요. 가보개혁에서는 탁지아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우리 갑신정변 때는 아직은 호주에서 관할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내용이 조금 비슷한데 구분하기 쉬운 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단어들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텐진조약 나오죠. 아까 뭐라 그랬어? 자, 여기 조선에 있는 군대를 전부 다 뭐하자? 철수한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고 그리고 조선에 별난 사건 일어났을 때 파병이 필요해? 야, 공문부터 보내서 통지를 해라 라는 내용 나오죠. 결국 이것 때문에 뭐가 된다?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 텐진조약 때문에 청일전쟁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까지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6.1준의 중립파론 나와져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아 인후 정말 그 목구멍에 있다라는 거죠. 너무 길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너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할 수 있는 큰 기틀이 되고요. 아시아 여러 대국이 서로 보전할 수 있다. 정말 뭐 좋은 뜻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6.1준의 책에서 나와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중립이 진실로 나라를 지킨다라는 거.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게 나온다면 이 사건 이전의 일을 묻는 거예요.
왜 중립화론이 대두된 거야? 갑신정변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자꾸 또 청나라 세력 강해지고 우리가 막 러시아 이러고 영국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대두된 거야. 요거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전의 상황 혹은 이후의 상황도 물어보겠죠? 아까 봤던 그 열강의 각축 지도 있잖아요. 막 러시아랑 뭐 맺고 뭐 영국이 거문도 점령하고 청나라랑 뭐 맺고 일본이랑 맺고 이거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은 시기에 등장했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6일준의 이러한 중립화론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밑에 개념 확인하기 풀어볼까요? 자, 급증기업화는 계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해서 주도권을 딱 잡아서 갑신정변으로 이게 이어지면 좋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쉽게도 차관을 도입하는 거에서 실패를 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르게 하기 위해 이런 소극적인 정부에 벗어나기 위해 어디에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민실파를 좀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혁신정당 14개조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한 곳에서 관리하자. 어디? 호조, 그지? 자, 청과 일본 사이의 청일 군대 동시 철수, 향후 조선 파병시 상호 통보 같은 한성조약이 아니죠. 한성조약은 우리랑 일본이 맺은 거, 일본에 배상금 지불한 거고, 이건 바로 뭐더라? 텐진조약 되겠습니다. 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어디를? 영국의 검은 속내, 그렇지. 바로 검은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독일 부영사 부들러 유학에서 돌아온 누구? 나는 6일준이야. 6일준이 뭐라 그래? 조선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죠. 그죠? 어떤 길을 제시했어? 중립화의 길을 제시했어. 하지만 아쉽게도 가지는 못한 길입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갑신정변 살펴보고요.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까지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흐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공부해 두셔야 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